네, 안녕하세요. 포우레코즈의 고우석입니다. 오늘 박찬호 감독님을 모셨는데요. 미안해.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박찬호 감독님,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라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뭐 영화로 시작해서 뭐 다양한 장르, 뭐 뮤비나 드라마, 영화, 뭐 그 외에 뭐 홍보 영상 뭐 이런 것도 여러 개 막 다 만들고 있습니다. 코라 프로덕션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름을? 네, 뭐 프로덕션이라고 불리기 민망해가지고 그런 단어를 음,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음. 뭐 프로덕션류에 가깝죠. 사실 저는 이제 찬호님과 저 편하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아, 저는 예전에 찬호를 처음 만난 게 찬호가 약간 반말 네, 이렇게 섞어가면서 할게요. 좋아요. 사운드를 할 때였어요. 동시 네, 기사님이라고 하면 네. 되나요? 녹음 감독님, 녹음 기사님, 녹음 뭐 기사님? 영화에서는 예. 녹음팀 녹음 감독님이라고 네.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네, 영화를 그때도 찍고 있었고 본인 영화를. 네, 네, 근데 갑자기는 아니죠. 연출은 계속 해왔으니까. 네, 근데 그 연출을 하면서 저도 찬호의 영화에 참여한 적도 있고. 그쵸, 도와주셨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사운드는 이제 약간 거리를 두고 네. 연출로서 하는 것 같은데 왜 사운드와 거리가 멀어지게 됐으며 연출을 하게 되는 본격적으로 연출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도 궁금합니다. 우선 녹음을 하게 된 이유가 네.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녹음을 하게 된 이유가 연출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금전적으로 돈을 벌어야 생계 유지가 돼야 뭔가 음,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녹음 팀으로 들어갔다가 뭐 녹음 프리랜서로도 하다가, 그러면서 글을 많이 써야지, 남은 음흠. 시간에 글을 많이 써야지, 왜냐하면 녹음 팀은 프리 단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음, 녹음 팀을 하다가 사실 저랑 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맞는다기보다 음, 네, 녹음을 그렇게 어느 이상 하니까 사실 흥미가 안 들더라고요. 진짜 음, 연출을 하기 위한 보조처럼 음, 느껴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막 더 음, 전문적으로 뭔가 음흠.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흠. 좀 안 들어서, 음흠. 그래서 녹음을 그만두게 됐고. 음흠. 네, 그러면서 프로덕션을 하게 된 거는, 지금 우리 팀이 사실 영화 단편 영화를 하면서 이제 막 만난 친구들이 네네. 모였고, 그러다가 사실 연출을 위주로 했다기보다 어쨌든 음, 이것도 다 같이 좀 이것도 사실 금전적인 네. 영향이 좀 큰데,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플러스 팀 단위로 움직이면 어쨌든 파이가 좀 커지니까, 네. 조금씩 이제 촬영 나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사실 뭐 지금까지도 같이 네. 팀으로 하게 됐죠. 음. 그러니까 초반에 뭐 사운드를 하게 된 계기는 내 영화를 찍고 싶은데 영화를 쓸 시간을 네, 확보하기 위해서 네, 어떤 기술팀에 들어가서 프리가 없는 기술팀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영화라는 어떤 그 생태계 안에 있고 맞아요, 자기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다가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사운드에 대해선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연출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시죠. 그쵸. 이 음. 중간에 그 네. 촬영이랑 조명에 관심이 생겨서 사실 팀처럼 운영을 하다가 아, 지금처럼 프로덕션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들과 어떠한 긍정적인 것들이 생겨날까요? 사실 일단 프로덕션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네. 제 생각에는 뭐 정확한 주특기, 음흠. 뭐라 그러지, 광고면 광고, 네. 뭐 감각적인 영상이면 감각적인 영상, 아니면 드라마타이즈 또 홍보 영상, 음.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이씨 시작할 수 있으면 사실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음. 저는 하는데, 저희 팀은 사실 음. 진짜 다 하면서 지금에서야 이제 찾아가고, 팀 3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네. 나뉘고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루트는 이미 회사에서 다니면서 많은 클라이언트를 이미 알고 있고, 음흠.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니까, 아. 그 초반이 진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 사실 막 엄청 나아지거나 막 그런 음.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고, 그래서 사실
초반에 자리 잡기가 되게 힘들다. 일을 받기가 되게 음. 힘들다. 이런 게 사실 제일 그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어떤 이 연관성 없이 갑자기 프로덕션을 차리면은 음. 아무런 어떤 연역이 없으니까 이 사업체로 일을 따내는 게 네.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 너무 같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믿어주는 예. 사람도 없고. 그쵸, 그쵸. 네.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믿어주는 사람도 생길 텐데. 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영화를 찍고자 했고 영화 연출을 꿈꾸시던 분이 네. 작년에 숏 드라마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숏 드라마의 어떠한 그 연출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 네. 이걸 하게 된 어떤 계기는 무엇이었고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영화를 바라보는 어떤 괴리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하게 된 계기는 프로덕션을 키우고자 네. 했던 게 제일 크고 괴리감이라고 하면 사실 초반에는 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내가 쓰지 않은 글 그리고 내가 만들어보지 않았던 어떤 그 세로형 포맷 그리고 좀 내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저의 취향과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 고민이 있기는 했는데 막상 제작을 들어가니 사실 배운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어쨌든 제작사랑 어쨌든 대표님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이돌 분이랑 음. 소통하는 법 아이돌이라기보다 소속사랑 소통하는 법을 되게 배워야겠구나. 산업이 흘러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배운 게 많은 것 같고 음. 연출적으로는 사실 되게 뭔가를 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흔히들 말하기로는 뭐 풀봐봐 그냥 풀잡 바스트 찍고 끝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했고 네. 현장에서도 앵글을 막 뒤집으면서 왔다 갔다 막 필요한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급급했던 제가 연출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 컷을 찍어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없는 컷이 없게 만드는 게 좀 전반적인 촬영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연출적으로는 되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사실 배운 게 되게 많았다. 약간 쇼폼 드라마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도 맞고 그 이후로도 어쨌든 쇼폼 드라마를 계속 찍으면서 앞으로도 고민을 계속 하면서 찍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를 좀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그러면 쇼폼 드라마를 찍다가 이 연출이 막 쇼폼의 막 탁월한 연출이야. 근데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큰 1시간 반, 2시간짜리 영화로 넘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이 팀들이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이야기 쓰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편협하시네요. 되게 편협한 사람이어서.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 뭐 PTA 같은 사람도 뮤비 찍고 뭐 영화 찍고 하고 그쵸. 또 뭐 다니엘스 같은 사람도 뮤비로 먼저 했고 그럼 광고로 시작해가지고 영화 한 사람들도 엄청 많고 이거는 맞아.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장르 네이버라고 하여튼 웹툰 시장이랑 비교를 되게 많이 해서 그런데 웹툰에도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숏드라마에서도 되게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뭐 지금은 하게 되긴 했고 네. 뭐 영화랑 비교 막 이런 거는 뭐 굳이 사실 안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적으로 다른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호흡도 일단 다른 것 같고 네. 제작 방식도 사실 뭐 이런 프리부터 해서 포스트 뭐 이런 거는 다 비슷하지만 네. 연출자가 원하는 걸 집요하게 할 수 있는 장르는 그 형태? 매체는 아닌 것 같다. 뭐 아직까지는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네. 영화도 뭐 상업성이 엄청 짙은 영화는 무조건 연출 감독이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갈 수는 없겠지만 네. 숏 드라마에서는 아직 한 작품도 연출 감독이 원하는 걸 끝까지 또 모르겠다 이거는. 네, 어느 누군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뭐 아주 상업성이 짙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쇼폼 드라마의 형태, 타겟팅이? 네. 근데 그 상업성이라는 게 저도 막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게 뷰가 찍히면은 이게 수익이 오는 이런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있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구독을 해야 되는 형태인가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웹툰이랑 비교되는 이유가 웹툰이 유료화 서비스가 되고 나서부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한 화를 보고 다음 화가 궁금해지면
막 쿠키를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뭐 유료로 결제를 해서 다음 어, 화를 더 막 미리 보기를 막 하고 아, 이런 서비스와 되게 비슷한 형식으로 음, 1화, 2화, 3화, 4화, 5화까지 보면 음, 6화부터는 이제 이 한 화당 막 몇백 원 이런 정도의 아. 계속 결제를 하면서 봐야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진짜 웹툰하고 어떤 형태적으로 비슷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막 10초 드라마를 3편 네, 무료되는 걸 보다가 네, 어씨 궁금해 네, 하고 막 500원씩 결제를 해서 보는 형태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안에 어떤 광고적인 요소보다는 네, 그 진짜 그 순수하게 그 매체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네, 그쵸. 그래서 어, 그래서 좀 제작할 때 어떻게든 다음 화를 보게 만드는 걸 좀 음, 목적으로 하게 돼서 상업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음, 이 장면이 연출적으로 음, 들어가면 사실 후킹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도 되는 장면들도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한 화라도 어떤 후킹이 없으면 어, 다음 화를 결제하지 않으니까 매화 그거를 좀 요구를 받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보다 더 자극적이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형, 특정 1분 30초 동안에 우리를 후킹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쵸. 우리를 자극적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에, 어떤 형태들로 많이 에, 뭐 갖추어져 있고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에, 저는 사실 이게 쇼폼 드라마가 긍정적인 형태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형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다 좋은 것들이 많이 우리한테 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이제 또 궁금했던 것들을 쓱 에, 물어볼게요. 그게 아까 초반에 이야기하셨듯이 에, 영화를 이렇게 연출을 하다가 에, 어떤 3인의 프로덕션을 만들었다. 에, 에, 에.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전망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어,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 프로덕션에서 오는 어떤 그런 딜레마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 문제들. 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사실 영화만 생각했다가 음. 프로덕션을 만들면서 진짜 다양한 영상들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음. 어, 막 예능도 해보고 음. 막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보고 음. 물론 연출 경험들보다는 음. 대부분 촬영 쪽으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음. 어쨌든 들어가서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다 보니 영화는 되게 그래야 되잖아요. 되게 한 컷을 음. 찍더라도 음. 셋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필요한 컷만 찍으려 그러고 되게 어쨌든 한 컷 한 컷이 소중하게 좀 찍는 편이잖아요. 근데 예능은 뭐 약간 놓치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이 카메라가 이게 못 쓰는 컷으로 만들지 않는다가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컷을 날리게 되면 그 예능적인 드라마가 깨지니까. 그 뮤직비디오는 제 생각에 어쨌든 조금 어떤 미술 감각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길기보다는 노래와 함께 3분으로 압축해야 되니까. 이런 되게 다양한 장르들을 경험을 하면서 영화만 사실 찍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고도 사실 최근에 해보면서 되게 다른 접근들이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영화만 찍고 싶은 거는 아니게 된 게 프로덕션을 하면서 제일 많이 달라진 내가 원하는 거를 음. 좀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장르든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음. 있겠다라는 쪽으로 가긴 해요. 영상이라는 거 안에서 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네, 네. 장르적인 거는 좀, 음, 좀 시야가 좀 많이 넓어졌다. 넓어졌다. 근데 음. 영화를 찍고 싶긴 해요. 음. 왜냐하면 영화로 시작한 것도 있고 뭔가 약간 약간 낭만 같은 게 있잖아. 이상하게 영화는 음. 좀 약간 낭만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로망이 있고 어. 실제로 대부분이 좀 영화 하면 음. 다들 뭔가 좀 약간 낭만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맞아. 영화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오는 그런 에, 질감들, 에, 에, 내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에, 영화 한다. 그러니까 영화 한다라는 말이 되게 좀 요새는 좋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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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화 하는 거야. 영화 하고 있어. 이런 에, 표현들이 에, 너무 저도 저의 낭만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한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시나리오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에, 그러니까 이 프로덕션도 하시면서 에, 사실 이거는 돈을 버는 경제적인 음, 활동의 음, 수단이고 사실 자기 영화를 찍으려면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에, 에. 이런 시간 배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지. 사실 네. 지금은 거의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좀 움직이고 촬영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7시 오전 11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7시에 퇴근을 하고 음흠. 약간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음흠. 이 시간 내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시간이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쵸.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예. 되니까.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이거를 음흠. 뭔가 욕구는 있고 욕망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당연히 쏟아야 글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원래 예전에 영화를 처음 했었을 때 했던 게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뭐 이거는 사실 영화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했던 저 혼자 했었던 건데 네. 그리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음흠. 매일 글을 쓰는 아, 것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네. 달리기와 매일 네. 글을 쓰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되게 네. 제가 늦게 영화를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하루에 오전에 일어나면 운동을 하고 매일 3시간씩 어쨌든 단편 시나리오를 하나 시놉시스를 하나 쓰고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시나리오를 쓰고 음흠. 그리고 저녁에는 뭐 영화를 음흠. 보고 이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그렇게 좀 음흠. 영화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되게 노력을 좀 했었던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좀 되새김질하면서 음흠. 하루에 진짜 2시간만 써야지 음흠. 라는 생각으로 출근하기 전에 2시간을 일찍 와서 근데 사실 잘 지키지는 못하는데 이게 촬영날 다음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는 있어요. 음흠. 매일 일단 2시간씩 일어나서. 네. 써보기라도 하자. 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음흠. 단편 영화를 어쨌든 시나리오 구성까지는 거의 다 왔고 네. 그래서 꾸준히 하면 글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계속 디벨롭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글쓰기를 시도는 하는데 그게 네. 진짜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완성도 나오고 완성된 어떤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게 쭉 흐름을 이어가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아이템들을 모아서 이게 한데 모으시는 분도 계시고 시나리오 작업하는 형태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아이템 기획이라고 하면 제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방식 저도 막 이제 찾아가는 중이니까 네. 사실 뭐 저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최근에 그냥 했던 방식들은 전에 써왔던 글과 뭔가 공간이 다들 비슷한 것 같아. 이때까지 제가 써왔던 글들이 아, 예. 네, 뭔가 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던가 뭔가 다 네.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공간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저는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또는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좀 아이템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겪었던 일 중에 제일 좀 특이한 공간에서 특이한 일을 해본 건 뭐지?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코로나 때 방역팀 일을 했었거든요. 방역 알바. 방역 알바? 네, 코로나에서 네. 이제 소독약 뿌려주는 가락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거는 뭔가 좀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템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전에 쓴 것에서 방식을 좀 바꿔본다. 뭔가 비슷한 류들이 보이면 나의 어떤 특징들이 보이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돈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거나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꿈과 돈의 어떤 갈등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고 뭐 문제점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사람들은 살고 있지? 뭐 이러면서 이 전에 썼던 것들을 계속 봐오면서 객관적으로 봐오면서 이 지점을 바꿔보자. 이렇게 좀 기획을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사실. 네. 이게 맞는 말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쓸 때 화자가 나면은 내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네. 화자를 다른 사람으로 어떤 특정 인물로서 설정을 해놓으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찬호님이 말하는 게 딱 그 지점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당연히 글을 쓰다 보면 내가 화자이자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글쓰기 방식도 있겠지만 화자라 어떤 특정 인물 만약에 우주 비행사가 혹은 우주 비행사라는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시나리오를 쓴다고 가정하면은 또 그에 맞는 시나리오와 주인공이 또 설정이 될 것이고 이런 형태도 좀 재밌게 다른 글이 나오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를 좀 안정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주제를 안정한다. 네, 그냥
뭔가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다 보면 네.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뭔가 안 써지고 근데 이건 음? 뭐 사람마다 음, 방식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야 뭔가 디벨롭이 저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음. 글을 쓸 때 저는 이제 주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먼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글을 안 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PTA가 아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제를 생각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예, 예. 이야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나요? PTA 좋아하시니까 한번 그때 인터뷰를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 기억력이 지금 근데 저도 인터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네네. 사실 막 헷갈려요. 뭐 누가 누구 어떤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지 음. 막 너무 많은 거장들이 도대체 네. 이렇게 좋은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무슨 네. 생각을 하면서 살지 이게 너무 어. 궁금해가지고 네. 막 그런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근데 네. 그게 PTA가 했는 말인지 안 했는지 그럼 모르겠는데 누군가 아마 했는지 했을 거예요. 예. 아마 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PTA가 최근에 한 말 중에 그런 어.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최근에 한 말은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주인공이 글을 쓰게 하는 글을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글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한다. 아, 예. 주인공이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 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쓰는 방식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게 글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서 저는 저 약간 글 쓸 때 요새 글을 엑셀에다 쓰거든요. 엑셀이요? 네, 엑셀에다 쓰는데 그 음. 이유가 예전에는 글 쓰면 당연히 워드에다가 이렇게 다다다닥 쓰는 게 뭐 당연했었는데 네. 지금 글 쓰는 거는 약간 뭐 건축이나 레고나 뭔가 이런 퍼즐이나 이런 류처럼 조각을 여기 끼웠다 저기 끼웠다 앞뒤로 막 맞춰보면서 이 한 줄이 뒤로 넘어가면 약간 뭔가 서스펜스가 될 때도 있고 앞에 뭔가를 아. 보여줬을 때 약간 의외로 다른 뭐 긴장감이 강한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 배열들을 막 해보는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보지만 쓰다가 이 이야기는 앞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앞에 가서 쭉 다시 읽어보고 그래서 대본이 아니고 한 줄 같은 뭐 주인공의 행동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뭐 제가 보였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엑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거 저도 거장의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고 네.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 책들 보니까 네. 카드 배열하는 거 많이 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카드를 뭐 네. 100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네, 섞어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다른 말 하자면 네.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스크리브너스라는 아, 어플을 사용을 했는데 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막 편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요만한 쪽지에 글을 써서 배열하는 게 더 빠른 형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네. 저도 그거 해봤는데 네. 거기서 사실 그냥 디지털로 옮긴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거를 해보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이런 쭉 나열된 글이 아니라 되게 그림처럼 보이게 됐던 시간이 구조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고 네. 그렇게 저도 그 이후에 엑셀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엑셀이라고 하면 저 잘 모르는데 엑셀이 칸이 한정적이잖아요. 아 근데 엑셀에서 네. 이 칸들을 쓴다라기보다 도형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하는 거라. 아, 다음에 어떤 작업하는 방식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죠. 네, 보여드릴 수 있죠. 민망하지만. 네. 그 저희가 오늘 그 찬호 감독님을 불러서 저는 이제 쇼폼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3인 프로덕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었고 시나리오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찬호 감독님의 제목 일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스텝으로 참여를 했고 좀 꽤나 재밌었고 우당탕탕하기도 했고 많은 어떤 우여곡절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일단 일룸이라는 제목부터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무도 모르는 단편 영화 일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도 상영되지 않은 영화 일룸. 네. 일룸이 일단 무슨 뜻인가요? 일룸은 사실 제목 못 지었다고 진짜 욕 많이 먹었고 가구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조명이고 조명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조명받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였고 연극 배우들 이야기로 아, 네.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일룸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게 제작하고 만들면서 좀 재밌었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걸 기획하게 됐고 기획은 물론 말씀하셨지만 일룸 찍으면서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었을까요? 혹시나? 기획을 사실 제대로 얘기한 것 같진 않아서 네, 왜 이 얘기를 쓰게 됐냐면 네, 제가 원래 연극에서 배우를 했었고 또 음, 연극 배우들이 연극으로만 사실 먹고 살기 되게 힘드니까 어떤 부수입원으로 알바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화장품 스티커 붙이는 알바를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네, 이게 단기로 배우들끼리 돌아가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누구 언제 출근하고 누구 언제 출근하고 이런 스케줄 누구 촬영 있으면 빼주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배우들이랑 음흠, 연출하는 사람들끼리 음. 다 같이 이렇게 화장품 스티커를 막 붙이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 스티커를 어디에 붙여요? 그 이게 좀 고급 브랜드 화장품인데 이제 아, 상호는 그러니까 예, 명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과에서 어, 좀 보습이 되게 좋다고 하는 좀 고급 브랜드 프랑스제 뭐 약간 그런 걸로 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분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제조 연월 막 이런 거 붙이는 그런 알바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시작됐냐면 제가 알바를 처음 간 날 이제 같이 연극을 했던 형이 네. 이제 카트에다가 이제 그 뭐라 그래 화장품이 가득한 어떤 상자들을 한 30개, 40개 정도를 20개, 30개 이런 거를 카트에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시급 뭐 8만 원 뭐 그러면서 이 설명 다 해주고 시급 8만 원 너무 시급이다. 1급 8만 원. 아, 1급 너무나 1급 고효율의 좋은 일인 줄 알고 순간 아니고 네, 1급 8만 원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네, 이 화장품 하나에 얼마인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얼마인데요 하니까 하나에 20만 원이래요. 이 한 통에 한 통에 20만 원. 그리고 한 박스에는 한 30개가 있으니까 30개 정도가 쌓여 있으니까 200 아니 네, 240만 원?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1,000만 원 좀 안 되는 게 한 박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걸 한 3, 40개를 들고 갔으니까 한 3, 4억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3, 4억이요? 그래서 이 형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얼마인 줄 아냐고 그 계산을 하면서 한 3, 4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갖고 튀면 3, 4억 벌 수 있다. 중고로 팔면 한 1억 정도 벌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 거지 같은 연극 배우들이 화장품 훔쳐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서 사실 출발되긴 했었어요. 아, 그럼 그 내용이 사실 영화에 담겼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여기서 네, 조금 더 뭐 영화적인 재미를 넣고 네, 싶어가지고 이제 어 제가 실제로 이것도 경험했던 건데 네, 촬영 알바들을 가다가 비싼 시내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렌즈를 가는 방법도 잘 몰랐고 네, 카메라를 다루는 방식도 잘 몰라가지고 렌즈를 제가 잘못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촬영 감독이 이렇게 딱 드는데 렌즈가 빠각 이렇게 돼가지고 렌즈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촬영장 분위기가 개싸해지고 그게 약간 진짜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우가 실수로 카메라를 떨어뜨리면서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화장품 알바를 하던 이 사람이 화장품을 훔치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부장님한테 걸려 그 화장품 회사 내용에서는? 부장님한테 네. 걸려가지고 이제 우리 영화 찍고 있는 거다 화장품 훔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극중극을 막 하게 됐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 근데 이제 연기를 되게 하고 싶은 어떤 배우가 이상하게 생존을 위해서 연기를 하게 되니까 음, 거기서 막 이제 연기를 그만두려고 하는 이 배우의 어떤 음. 게 전체 이제 내용이죠. 주인공이 약간 예, 배우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갔던 음, 촬영장에서 카메라를 부수게 되고 음, 이제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져서 그 예, 화장품을 들고 훔치게 훔치려고 하는데 하다가 이제 회사의 부장님께 걸리게 돼서 네, 이제 막내가 이제 연출을 하고 싶은 막내가 있었거든요. 네. 걔 이제 카메라 들고 컷 이제 예, 부장님 걸려요 아, 그러면서 이제 막 극중극 이거 우리끼리 영화 찍고 있었는데 부장님 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럼 부장님은 배우들이 영화 찍는 거 너무 보고 싶다 음, 한번
해봐봐. 해봐봐. 그래서 예. 그때부터 막 생존을 위한 배우를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약간 코미디하게 좀 그리고 네. 싶어서 막 어떤 상황들이 막 흘러가죠. 막 우당탕탕 마다당탕. 코미디 플러스 약간 저한테는 약간 스릴러 같이 다가오거든요. 약간 말이 걸리면 안 걸리면 되니까. 진짜 이거는 큰일 네. 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범죄니까. 하여튼 음. 그런 이야기를 썼었습니다. 되게. 저는 이 영화를 함께 참여를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네. 새로운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네. 저도 열심히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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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변에서 음흠. 배우하는 형들이 음흠. 이 영화를 안 찍고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다 제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다큐멘터리였죠. 네. 다큐멘터리를 되게 모아가지고 만든 영화였습니다. 혹시 이 영화 찍으면서 뭐 문제들 같은 거 없었을까요? 그때 아마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그 버짓으로 찍는 거는 좀 네. 오랜만은 아니고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 네, 그렇죠.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문제점들 혹은 재밌었던 어떤 사건들. 지금 돌이켜 보면 연기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가지고 이 앵글을 잡으면 뭐 앵글도 봐야 되고 사실 미장센도 봐야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을 연출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연기 영상만 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스태프들이랑 제가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문제들이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연기 영상 모음집을 따다다닥 붙인다 약간 그런 식으로 영화를 찍어서 이제 쓰레기 같은 영화가 딱 튀어나왔죠. 쓰레기라는 거는 또 좀 잘 못 만든 어떤 튀어나왔죠. 재밌지 못한 어떤. 전 촬영장에서 튀어나왔죠.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 배우 형이 네. 찬호 속 다 들어간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쵸. 그때 찬호의 표정이 저는 그 상황을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재미없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뭐 짤막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제작과 네. 촬조 팀이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 그 아, 상황이었죠. 맞아요. 딜레이가 돼서. 사실 그때 기억하는 바로는 촬영팀, 기술팀은 다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네. 현장에 어쨌든 소품이 안 왔었고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오랜 시간 좀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발동동 이거 빨리 찍어야지 다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배우 형이 이제 와가지고 야 찬호 속 타 들어간다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네. 저 형은 왜 여기 와서 나를 긁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 형도 여기에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현이 형 오면 뭐 재밌을 수도 있고. 네. 그 언제 일룸을 만나볼 수 있죠? 저도 완성본을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완성이 다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네, 아무도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을 못하니까 네. 없는 영화긴 하지만 주변인들에게 이제 파일로 돌아갔겠죠. 저는 너무나 재밌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전 되게 좋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어떠한 계기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네. 그 찬호 속 타 들어간다라고 했던 그 형이 이제 그 어차피 상영 안 되니까 나중에 너 네. 유명해지면 단편 영화전을 하나 열라고 거기서라도 틀으라고 박찬호 단편 영화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재밌네요. 네. 일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영화계에 혹은 영화라는 어떤 이 산업에 있으면서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이 있으시고 혹은 어떻게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사실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했던 말이. 예.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거 하나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되게 약간 속된 말로 약간 개쩌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게 누군가가 봤을 때 뭐 좋다 아니다는 당연히 갈릴 수 있지만 누군가 한 명 정도는 와 이게 그런 영화 보다 보면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영화가 너무 좋아서 약간 극장에서 못 움직이겠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작품으로 보여지는 거를 한 번쯤은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그런 경험을 선사시켜주고 싶다. 내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영화 만든 이유가 좀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만드는 게 좀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너네들은 어때? 공감이 돼? 뭐 재밌어?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각해? 이런 뭔가 질문을 던지는 느낌처럼 느껴져가지고
이 내가 만든 이야기로 어쨌든 좋은 경험을 선사를 한 번쯤은 시켜보고 싶다. 아직 그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제가 뭐 이해한 고민. 바로는 그 영화는 프로파간다로서 어떤 뭐 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 어떤 찬호 감독님이 하고 싶은 거는 아, 내가 만든 이야기로 뭐 어떠한 자극 혹은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 아, 아,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 개쩐다 이런 아, 반응이 나오는 걸 아, 원한다. 아. 이런 말인가요? 맞아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방식의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의 작업 결과물들을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걸 사실 영화 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닌가 음, 그런 생각도 들고 영화가 이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음, 뭐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시하는 영화도 전 충분히 좋다고는 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럼 아까 저희가 이 후의 질문이 영화는 무슨 이야기를 해나가야 될까요가 질문이었는데 아, 약간 그것에 대한 답도 동시에 한 것 같긴 하네요. 이거 그러면 진짜 이게 대답을 다른 할 질문 수가. 드릴게요. 예. 2025년도에 계획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쇼드라마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일단 음흠. 산업 안에서 좀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음. 영상이라는 거는 금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 형태라고 생각해서 음. 어쨌든 제작비를 받아서 음흠. 영상을 제가 원하는 영상을 찍어내고 음흠. 싶다. 제작비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찍고 싶다. 그게 영화가 됐든 뭐 다른 여타 다른 장르가 됐든 그 비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뭐 제작 지원을 받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을 다 할 수는 있죠. 연출적으로는 제작비가 모자라서 환경적으로 안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바를 뭐 스태프들이랑 싸우는 것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산업에서는 그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떠한 퍼센트로서라도 음흠. 제작비를 아니 어쨌든 산업 안에서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끝날 쯤 돼서 둘 다 약간 처졌고 에, 에. 점점 추워지고 있고 그래. 오늘 약간 망한 건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망한 그 전에 하셨던 분도 네. 망한 건가요 하고 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저의 문제이지 않을까. 질문에 대한 대답 열심히 예. 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인사하고 인사 이거 어떻게 끝내지? 이거? 네 아, 찬호님 저희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오늘의 어떤 소감 예, 혹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예.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하는 거는 재밌었는데 어떤 생각을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걸 사실 좋아하니까 네. 아쉬운 거는 사실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는 못한 것 같다. 뭔가 어떤 아, 주제에 대해서. 음. 그래서 뭐 약간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오늘 어쨌든 대화는 즐거웠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 대화는 것 같습니다. 네. 즐거웠다. 그리고 뭐 따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근데 이거 좀 컨텐츠 정리가 되면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꾸준히 하면 어, 이거 발전이 계속 있으니까. 그쵸. 예,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거라고 좋은 폼일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 씁쓸함과 아쉬움과 걱정을 남기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찬호님과 같이 네. 이 컷을 한 후에 아, 예.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예, 담배 한 대 피면서. 담배는 저는 안 피고요. 예. 우리가 이제 토의를 하고 보다 나은 것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아, 네.